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던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여전히 주초에 이어서 쿠팡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 또 물류, 온라인 쇼핑, 결제 업체들로 그 종목이 확산되면서 폭넓게 다시 또 상승 종목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기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러시아 코로나 백신 관련 스푸트닉 V와 관련된 이화전기, 이트론 등 저가주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비트코인이 또 5만 불을 돌파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장세가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동안 저가 부실주라고 시장에서 외면받아오던 주식들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며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한동안 시장의 패션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부실주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쳐다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노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하는 이유와 또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나도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한다면 과연 어떤 요령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29포인트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장중에는 거의 5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 또 하락장에 초반에 이게 장이 설날 연휴 이후에 개인들이 매도를 치중을 하고 또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수를 보여서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개인들이 오늘 또 주가가 약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지만 1조 8천억 그 매수가 힘에 부닥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다시 4,800억, 기관은 여전히 1조 3천억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속 매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로 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수가 일찌감치 신고가 경신은 기대하기 좀 어렵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오늘 그거에 따라서 물론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최근에 좋은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동안 상승했던 거를 또 하루에 또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1,700원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LG화학이라든가 이 대형주는 하나같이 전부 다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왜 최근에 이런 재료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집중이 되는지,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마성의 그 저가주 쪽으로 매수가 확산되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그 자금을 많이 풀던 그 달러 그 양적 완화가 일단 좀 주춤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테이퍼링이라는 걸로 다시 이제 화폐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관들은 일찌감치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기에는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수가 횡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개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예탁금 수준으로 볼 때도 충분히 대형주를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중소형주는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가지고 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재료가 있으면 특정 종목들로 매수를 아주 집중적으로 유발을 시키면,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세종텔레콤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추후에 세종텔레콤의 그 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오늘 이 코스닥에서 이 세종텔레콤 한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거의 10억 주에 이릅니다. 한 종목으로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죠. 그게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소폭 밀리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또 밀리는 그런 이유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제한된 유동성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충분한 유동성으로도 이 개별 종목 아주 저가주들은 한두 종목을 개인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장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량 거래가 되고 주가가 연일 이어서 상승을 하고 하다 보면 그동안 관망만 하던 일부 그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참여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대형주보다는 수익 내기가 유리하다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이런 종목 쪽에서 이제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물에 의해서 시세를 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이 많은 일부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재료가 있는 저가주 쪽으로 당분간 시장의 패션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 종목으로 자연스럽게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요령하고, 그 다음에 그 저가주를 매매하는 그 요령에서 바라만 보지 말고 매매에 동참하여 수익 내는 요령으로 제가 우선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게 흔히 사람들 매매했을 때 보면 동전주, 넉마주는 뭐 쳐다보지 않는다, 우량주가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종목이건 매매해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다 좋은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일부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로 대형주에서 좀처럼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월등히 지금 올라가는 양상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에서 계속 우량주라고 보유하면서 그 수익을 자꾸 까먹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보유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급하신 분들이 꼭 신용이라든가 미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주식이 조금만 하락을 해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고 빠져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일 매매 요령에서 많이 그 강조했던 이 주식이 신고가를 빨리빨리 경신을 하는가,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참여를 해서 그 매매를 하되, 절대로 일부 자산의 일부, 또 어느 경우에 만약에 내가 매수한 것보다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 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들고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의외로 높다고 하는 점이요.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그 한 개의 기업들이
그 종가에 그 오버나잇을 했을 때 뭐 밤사이에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심하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저가주에서 장중에는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종가 무렵에는 무작정 현금을 보유하는, 현금화하는 그런 세력들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 세종텔레콤도 거의 상한가까지 유지하다가 종가 무렵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또 이게 그 장중에 이렇게 치고받고 매매를 하다가 종가 무렵에는 일단 현금화를 해서 내일 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를 하되 오버나잇을 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시 또 전환을 해서 이튿날 또 매매에 참여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일단 그 쿠팡 상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 그동안 제일 핵심주로 분류가 됐던 동방이 어제 거래 급등으로 하루 정지가 됐죠. 그래서 오늘 하루 쉬었기 때문에 또 내일은 필연적으로 동방 쪽으로 매수가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높죠. 오늘 KTH, KT 하이텔로 불리는 이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 근방에서 주가가 또 밀리긴 했는데 시간외에서 강하게 또 마감이 됐고요. 또 역시 물류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KCTC, 이 동방과 비슷한 맥락이죠. 아무래도 주식이 오늘 동방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이 KCTC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속에서 3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어떤 장 특징이 장중에 그 높게 고가로 형성되고 밀릴 때 그때는 조금 관망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할 때 진입을 한다는 점 그런 걸 명심하시고요. 그동안 상승폭도 컸지만 역으로 보면 아직도 10,000원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쿠팡이 지금 3월 중순에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일정이 남아있는 한 쉽게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측면.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결제 시스템 관련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이 다날도 업비트 쪽에 상당을 한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이코인이 오늘 600%까지 급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115원인가에 뭐 투자를 했는데 650원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이게 다날 관련 기사인데요. 그 다날이 상장시킨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게 161원에서 1월 1일 날 161원에서 837%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1,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는 그런 보도의 영향으로 다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첫날 상한가니까 내일 정도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한가 쳤던 종목들을 시초가 공략하는 게 수익 올리기는 용이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날이 그동안 장기간 주가가 정체 상태에 있었다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비교적 강한 상한가 측면이어서 내일 대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상한가로 진입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출발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당일 공략해서 수익 내기는 유리한 측면들이 있죠. 또 가격 자체도 6,000원대이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당일 매매를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위에도 오늘 그 쇼박스라고 하는 종목도 그 거래량이 23%, 5,6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또 내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종텔레콤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10억 주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종가는 물론 오늘 고점보다 947원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락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그 미수나 신용으로 그 자기의 보유 자산을 풀로 이렇게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900원대 넘어서 접근을 했을 때 주가가 많이 밀리면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또 손절을 하기가 또 부담이 되겠죠. 그렇고 결국은 그 미수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접근할수록 자기 보유 자산의 일부만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하면 설령 여기서 100원이 물렸다 하더라도 10억 주 정도가 거래가 된 이런 주식들이 아무 사연 없이 내일 이 947원을 고점으로 기록하고 주가가 반등 못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대량 거래가 된 종목들은 장중에 충분히 고점 도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세종텔레콤이 물론 그동안 그 회사의 기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그 저가주의 오명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그 대량 거래가 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성 SNS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점.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이 음성 SNS에 가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걸 이용해 보지도 않았지만 아직 우리 국내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기존의 그 단톡방이라든가 뭐 이런 그 채팅 앱들이 서로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어를 이용해서 그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명인과의 대화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폭넓게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SNS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기업들로 상당히 앞으로도 그 저가 통신주지만 이런 그 분위기가 단기간에 머물러 있을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세종텔레콤을 관심 가지라는 의미에서 그 클럽 SNS 음성으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아마 이 세종텔레콤에서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그 통신 이제 이 음성 SNS 클럽하우스가 현재는 아이패드나 아이폰 요거로만 가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세종텔레콤에서 스노우맨이라는 그런 통신 그 약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다시 또 중고 이런 걸로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좀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늘 10억 주의 거래량이 붙은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단순히 저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집중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시간 외에서는 뭐 그렇게 약간 그 한 1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고점에서 이 조정폭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보합 이상 충분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당분간 일단 그런데 동전주에서 1,000원으로 넘어가면 시세 변동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 이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1,195원 25.5%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또 9% 정도로 마무리됐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종가 무렵에 이게 급히 띄워놓고 종가 무렵에는 현금으로 들고 가서 내일 또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겠죠. 어제는 이트론이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오늘은 EID가 또 거래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EID도 일단 이트론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은 또 EID 쪽으로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가이니까 이화전기 같은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7억 8천만 주가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저가주 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기들이 단순히 저가이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그 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무언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고 하는 점, 그런 그 재료가 뒷받침되고 가격이 초저가인 이런 종목으로 지금 대량 거래가 되는 그런 장세이니만큼 여러분들도 무작정 저가이기 때문에 외면한다든가 그러기보다는 일부의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자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오늘 왜 저가주 쪽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는지, 이 저가주 쪽을 공략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의 그 패션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세종텔레콤 같은 종목들 10억 주가 거래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시대 차원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또 이런 종목들 잘 관찰하시면서 슬기롭게 매매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